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의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래통합당에 있는 태영호 씨의 오리손 망동에 대해서, 끝을 모르는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6.25 추념식 때 연주된 애국가의 도입부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은데요.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가 29일 페이스북에서 추념식 때 애국가가 북의 애국가와 유사하다면서 비난성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즉시 단독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북애국가와 유사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서 정부가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서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의 일부 버전의 전주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일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되었다가 해프닝으로 되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라고 생각한 태영호 씨가 한 건 해야겠다는 욕심에 또다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태영호 씨는 공영방송 KBS 교향악단이 새롭게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는 도입부 10초가량이 북한 애국가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행사 전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제 애국가 연주되는 순간에 제 귀를 깜짝 의심했습니다. 혹시 실수로 북한 애국가를 연주하지 않는지, 이렇게 아무 말 잔치를 쏟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인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장난질에 의해서 이 애국가를 편곡한 KBS 교향악단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또 영국 국가 갓세이브 도킨, 또 보그노 로엔그린 등에서 흔히 사용돼서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곡으로서 애국가 전주를 연주했다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6.25 70주년 애국가 편곡을 담당한 김 편곡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샘플로 보내주었던 영상이 있는데 영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영상이었다. 북한 애국가가 이렇게 영국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은 피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나라 국가도 아니고 영국 국가와 비슷하다는데 오랜 기간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있었다는 태영호는 얼마나 일을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다녔으면 영국의 국가도 못 들어봤을까요? 그리고 25일 날 행사 전 과정을 지켜보다가 애국가가 울리는 순간 북한 국가를 연주하지 않나 하고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보의식이 철저하면 그 당시 바로 말을 했어야죠. 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29일 동아일보 기사가 나오니까 엿대라고 생각해서 숟가락을 하나 얹어놓고 이름을 한 번 더 내고 싶었던 겁니까? 음악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이 무식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십시오. 애국가의 전주는 트럼펫 위주로 편곡된 일반적인 팡파르입니다. 빵빠레는 클래식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트럼펫 등으로 연주하는 짧은 악곡으로 장엄한 분위기를 주기 위한 일종의 장식으로 보통 의식 등을 알리는 신호로서 이미 다양한 음악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음악의 3요소는 리듬, 멜로디, 화음입니다. 김 작곡가가 편곡한 애국가가 북의 애국가와 멜로디, 화음까지 겹쳤으면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 도입부는 리듬만 있어서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애국가 가입부에 도입된 빵빠르는 보훈처가 이번 논란에 해명을 하면서 예를 들었던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또 영국 국가 갓세이브 도킨, 또 보그노 오페라 로엔그린 등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 행진곡, 또 차이콥스키 발레 오네긴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클래식, 특히 행진곡풍의 연주에서 자주 사용되는 흔한 빵빠레라는 것이고, 특히 차이콥스키가 가장 즐겨 쓰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음악에 저해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듣는 첫 순간에 북한 애국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런 코미디 같은 망발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어떻게나 미래통합당에서 살아남으려는 태영호 씨의 이 몸부림이 정말 눈에 안겨와서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태영호 씨는 하는 말마다 코미디로 사람들에게 헛웃음을 주고 있고 또 저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에서 또 큰 몫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투기 동향이 없다라고 이게 선을 그은 상태지만 태영호 씨는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지성호는 사망률이 99%로 확신한다라고까지 망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5월 2일 조선중앙방송 등 북간영 매체에서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 림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이런 영상과 함께 사진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또 태영호 씨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허튼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 림비료 공장 현지지도 사진을 보고서는 그 뒤에 찍힌 차량을 보고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가 힘들어서 현지지도 때마다 사용했던 차량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면 나의 의문은 말끔히 가셔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어떤 변명이 필요했겠죠. 이 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이동 보호 수단으로서 순천 비난료 공장 내부에서도 차량을 이용했다고 우기고 싶은 겁니다. 이것 또한 태영호 씨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순천 림비료 공장은 대동강변 저지대에 엄청나게 큰 단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공장 구내에는 그런 이동 차량이 갖춰져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 림비료 공장의 원료 가공 공정, 또 제품 포장 공정을 비롯해서 여러 공장 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수행 일꾼들과 함께 당연히 그 이동 차량을 타고 다녔겠죠. 이렇게 태영호 씨는 상식이 무너져 버린 시대착오적인 사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영호 씨는 북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하면 중국에 지켜달라고 할 것이라고 또 망발을 합니다. 태영호는 정말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와 정말 다릅니다. 북중 관계는 대단히 엄정하게 대등한 관계입니다. 북은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들어보고 기대하려는 통합당의 국회의원님들 정말 안쓰럽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북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불과 하루 전 태영호 씨가 폭파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던 사실이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태영호 씨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당 초선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폭파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태영호 씨가 국회에서 하는 모든 말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헛발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과 북 온 민족이 평화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우리 8천만 민족의 염원을 거스리고 오직 북의 붕괴만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토록 북의 붕괴에 목숨을 걸고 나설까요? 미성년자 강간, 국가자금 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남북이 평화 분위기로 가고 서로 왕래가 하게 되면 그 죗값을 치를 걱정 때문에 혹시 범죄자 인도라도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태영호 씨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도 정말 받아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준 이 나라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초보적인 국민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색깔론으로 이 나라의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깽판을 치고 있는 태영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항상 우리 왈가왈북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